9월 1일 적풍의 증시부양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았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사야고 공략을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 달 동안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3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몇몇 이슈들이 좀 꺾였죠. 그 중에 이제 방탄소년단에 관련한 이슈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 버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방탄소년단에 대한 언급들을 드리면서 보여주신 분들께는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호재가 나왔으니까 잘 보시면 우리 지구상에 빌보드 차트가 제일 큰 차트죠. 뭐 은하계 차트, 우주 차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 했으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차익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과거에 우리 싸이도 생각해보면 싸이는 빌보드 차트 2위를 엄청 오랫동안 한 달 동안 했어요. 2달 동안 했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BTS 방탄소년단은 워낙에 뭐 강한 그냥 기세로 유튜브 조회수 2억도 그냥 한 번에 찍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이 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우리 넷마블, DPC, 초록뱀, 키스트 아쉽지만 한동안 좀 조정기를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한풀 꺾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관련주들은 이번에 하락기를 가지고 나서 올해 안에 예상이 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목표로 다시 재도전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추스렸다가 다음번에 올라갈 때 또 팔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거 말고 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역대급 청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지난달 말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지금 이제 청약률을 보니까 경쟁률이 뭐 역대급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 카카오 게임즈를 청약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트고 거기다 이제 증거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현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SK 바이오팜의 2배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 우리 게임 종목들이죠.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저는 상승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9월 11일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관련주들은 저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SK 바이오팜도 내내 빠지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 중에 지난 8월 19일 날 영상에서 액토즈 소프트를 보면서, 그때가 이제 요날이었죠. 요날 게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었는데, 요거 보면서 액토즈 소프트가 이제 게임주들이 코로나 비대면 사태에서 잘 간다. 하지만이 아니라 거기다 추가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재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액토 소프트가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 끝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셨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전에 사놨던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도로 더 올라가는 거 즐기시면서 팔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지만 이 디데이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잘 팔고 나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드렸던 것 중에서 계속되는 이슈들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태풍 마이삭, 지난번 바비가 지나가고 나서 마이삭이 온다고 하고 또 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후속 태풍 때문에 또 비와 장마 이런 것들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도 다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코엔테 흐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학교, 전국에 이제 8,000개가 넘는 학교가 지금 등교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을 또 연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주들도 잘 가다가 약간 꺾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YBM넷을 비롯해서 청담러닝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저는 교육주들도 또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요즘 그 코로나 관련주들 보시면 잘 가다가 꺾이고 그동안 못 갔던 게 다시 올라가고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치료제 쪽이 좀 많이 올라갔죠. 백신 치료제 쪽. 그때 이제 우리 봤던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일동제약을 같이 봤었죠. 다시 제약주의 사이클에 돌아올 테니 일동제약을 우리는 보자. 얘는 화이자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료가 이제 미국 재료죠. 그래서 오늘 많이 가진 못했어요. 지난 영상 28일날 찍고 나서 다음날 10% 가고 오늘 2%밖에 못 갔는데 계속 우상향이니까 저는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주 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현재 시장에서 오늘 작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쨌든 계속 되고 있고, 사실상 3단계, 2.5단계가 지난주에 발동이 되면서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그때 우리 처음에 KG 모빌리언스 한번 보고, 모빌리언스 약간 꺾였죠? 뭐 괜찮아요, 아직도. 그리고 한국전자인증도 그 뒤로 봤었던 종목인데, 이쪽도 지금 분위기는 비슷한데, 괜찮아 보이죠? 꾸준히 가고 있고. 전자결제 쪽은 저는 장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쪽은 요즘 보시면 뭐 식당 가도 홀에서 먹지 못하고 다 배달만 시켜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결제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던 것들은 계속해서 사이클상 순환매로 계속 움직일 거니까 좀 밀렸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되겠고, 오늘 사실 이 내용도 이 내용이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모든 분야에 증액이 됐어요. 모든 분야에 증액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보나마나 내년에 여러분들 세금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건보료를 비롯해서 이번에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들도 우리 수도권에서 많이 내실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서 나라의 살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증액을 너무 많이 시켜놔가지고 잘하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디 눈먼 돈이 돼가지고 어느 누가 또 이렇게 꿀꺽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예산안이 나오면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테마에서 다 증액이 있어가지고 딱히 이제 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면 키워드만 좀 살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련주가 하락했을 때 여러분도 이 종목을 이 정책을 믿고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뭐 많이 나옵니다. 방역 얘기가 제일 처음 나와요. K방역. K방역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요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기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진단 키트도 있을 거고 관련 어떤 뭐 백신 기술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생명 인권 보호, 여기서 뭐 정신건강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게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치매라든지 그런 거 있죠. 이미 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IT를 이용한 풍수해, 산사태, 하천, 댐 안전관리 강화. 요거 4대강 쪽에는 엮일 수 있겠죠. 4대강이나 수처리 관련주 엮일 수 있고, 이런 게 키워드가 좀 보이고요. 여기 보면 상수도 스마트 관리 뭐 이런 거 있고, 얘도 수처리로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노후 경유차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친환경차, 미래차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강군 보면은 뭐 많은 무기나 그런 것들이 국산을 하겠다. 첨단 전투 장비, 인공지능과 VR, AR 활용한다고 하니까 요 인공지능이나 AR, VR 관련 종목들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남방 북방 중심, 여기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북방 중심이 북한이랑 러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고, 안 그래도 여기 남북 철도 연결이라고 자체 수행 가능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왔어요. 남북 사업이 되게 많은데 철도라는 걸 딱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테마는 분명히 투자할 만한 거리가 있는 업종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여기 이제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상교육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한다는 얘기 하면서 무상교육 관련주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왜냐면 무상교육 하게 되면 학생들이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금액 때문에 부담돼서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복이나 문구류나 급식 관련주가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엘리트나 교복이죠. 형제 INC 마찬가지고 아지텍 WB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형제 엘리트가 지금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문구류 쪽. 사실 요즘에 문구류가 그렇게 뭐 많이 팔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모나미 같은 게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자재, 급식이나 식자재 유통 관련주들 본다고 하면은 CJ 시푸드가 좋긴 한데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푸드는 지금보다는 더 빠져야 돼요. 더 한번 하락이 있은 후에 차분하게 바닥을 찾으면은 그때 저는 밀리면은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볼만한 내용들이 요거 이제 기재부에서 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재부가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 디테일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소부장, 그리고 빅3. 빅3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와 바이오 헬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산 규모를 보시고 제일 큰 데다가 집중하시면 돼요. 보면은 제일 큰 거는 여기 한국판 뉴딜과 소부장, 빅3에 R&D 집중을 하겠다. 24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좀 증액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데이터도 있고 5G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미래차 관련주, 바이오 주액주 이쪽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 사면 수익 낸다는 얘기고 잘 가는 종목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이게 지금 요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린 뉴딜이죠. 태양광 풍력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와 입지 지원 0.8에서 1.3조 원으로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얘기들 나오죠. 수소차 구매 보조 관련 이제 보조금 늘린다는 얘기, 그리고 생산 기지 늘린다. 수소가 어쨌든 생산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소 충전소 늘리고 있고 수소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우리 전기차 얘기 나왔을 때 한 3년 전이었나요? 그때 전기차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1만 대 넘어간다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조만간 수소차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보면서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얘기, 수소차는 장기 투자 업종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에 대한 내용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품목을 확대시켜서 원래는 이 반일 부품들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만 봤다면은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입하는 물건들 중에서 여기 이제 범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총 338개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아무래도 활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얘기 또 나옵니다. 참고로 스마트 공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쪽도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부분이 이제 SOC. 이쪽 SOC는 뭐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 SOC도 증액이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철도, 도시철도. 요거 남북철도도 있죠. 거기다가 그리고 도로. 여기 이제 SOC 주변 환경들을 조성하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고 하고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으니까 SOC 예산 다 깎아놨는데 그대로 늘려놨죠 다시. 그래서 이제 철도하면 일단 대하TI 원래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하TI가 괜찮아 보이고 또 이화공영도 과거에 이런 어떤 대규모 사업들을 했을 때 주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화공영도 저는 볼만한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뉴딜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뭐 KINX 같은 종목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저는 데일리 블록체인이나 K사인처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보안주들, 이런 거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메인 섹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종목들 보다가 좀 살 게 없다 싶으면은 블록체인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다시 언급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뉴딜 정책을 하는 그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하기 위해서 일자리 예산을 늘렸다. 지금 모든 분야의 예산이 역대 최대예요. 제가 막 역대 최대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고 안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다 최대입니다. 왜냐면 전년보다 예산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일자리 많이 늘렸고 윌비스 같은 종목은 좀 만만하죠. 바닥에 있고.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도 직중 육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비대면 분야의 벤처 투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쪽의 기업들을 많이 키운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뭐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이나 아톰 같은 기업들도 좀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이제 감염병 대응에 대한 R&D 이쪽은 신약 개발이나 임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수많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내년에도 우리 시장은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 뉴딜 정책에 포함되는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그런 친환경 산업들, 그리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 제약, 요 섹터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내년 우리 증시를 이끌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얘기 보셨나요? 반도체 별 내용 없죠. 아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냥 한 줄 지나가고 끝이에요. 그냥 빅3로 그냥 퉁쳐가지고 지금 그린 산업처럼 따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반도체가 끝나버렸어요. 물론 반도체 삼성전자 잘 가겠지만은 이 업종의 화제성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할 만한 그런 화제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는 생각보다 많은 언급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래차나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더 언급이 많았던 것 같고 자율주행차도 별로 얘기가 없죠. 자율주행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요. 자동차 안에서 본다고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여기 언급된 것들. 그래서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당장 내일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년 거기 때문에 내년의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 투자할 때 이거 정부의 정책주였어 라고 하면서 바닥일 때 혹은 밀렸을 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음 달, 다다음 달만 돼도 다 까먹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게 있었냐 싶을 정도로 까먹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벽에 붙여놓으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정부의 정책주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관심을 갖고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테마는 뭐 여기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또 검색해 보시면 원문이 다 나옵니다. 각 부처마다 발표한 예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니까 주요 키워드들만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관련주 같은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찾아보셔서 주가가 너무 잘 가는 것만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밀리는 종목도 다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잘 공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도 크게 잡아드렸지만 볼만한 업종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발굴해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우리 영상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